안녕하세요. 오늘 과학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고를 졸업하고 현재는 군 생활을 마친 후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한 학생이고요. 오늘 이 골똘 자녀 교육에서 과학고 후배들에게 멘탈 관리나 공부법 등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 외적인 것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공부 외적인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과 휴식 부여하기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공부량과 각종 과제 그리고 대회 준비로 인해서 과학과 학생들에게 좋은 적절한 시간 분배 및 계획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빠듯한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 수면이나 식사 등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간을 공부에 모두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방법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이나 보상을 통한 재충전은 다시 자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게임을 좀 집중해서 한다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축구나 야구 등을 보러 가는 등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축구를 보러 가니까 이 시간만 버티자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다소 빠듯한 시기에 게임을 하거나 쉬었을 때는 약간 반성의 의미로도 다시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공부는 여러 동기부여 등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한데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다만 과한 휴식과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합리화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휴식과 보상인지 아니면 도피성으로 공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외적인 것에서 두 번째는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과학고 기숙사 생활의 특수성을 인해서 과학관에서 과학고 친구들과만 지내다 보니까 생각이 좁아질 때가 있는데 이를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제가 말한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는 것은 진로를 너무 이공계 계열로만 국한시킨다거나 아니면 먼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대학만 생각하게 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지식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다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이 이 이공계 공부 자체가 맞는지도 고민해보고 아니면 따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도 고민해보면 진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내가 수학과학 공부도 재밌지만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와 같은 길은 어떨지 아니면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스포츠 분석가는 어떨지 등을 고민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친구들의 모습도 그렇고 당장의 목표가 무슨 대학, 무슨 과 진학으로 굳어지고 내 생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학 진학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계획을 미리 구상하고 세워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대충 언제쯤 군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 또는 내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은 무엇인지 등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할 때 미리 세워둔 계획 또는 목표가 있다면 그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공부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공부 외 이야기였고 간단하게나마 제 공부법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공부의 방향의 틀을 잡는 공부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과학고에서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은 자잘한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면 당연하고 저는 상위권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법은 바로 작고 가벼운 공부자료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영단어 몇백 개를 단어장 대신에 A4 용지에 영단어와 뜻만 정리해 가볍게 적고 다닌다거나 과학 자료 중 암기가 필요한 부분의 책이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모아찍기 등의 방법으로 복사해서 적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과학고는 일반 학교들처럼 교실 안에 개인 사물함과 책상 그리고 책상 서랍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독서실과 같은 구조의 학습실에 개인 자료가 따로 있고 각 교과에 맞는 수업 장소로 이동하며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한 수업이 끝나고 그 수업 전 쉬는 시간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 서랍에서 다른 책을 꺼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음 수업에 들을 수업에 책이나 자료를 두고 이동해야 하는데 또 다른 자투리 시간 공부용 자료를 따로 들고 다니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그 다음 수업 자료를 그냥 펴서 예복습하는 것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는 그 쉬는 시간을 너무 그렇게 빡세게 활용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잠시 눈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기간에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 할 것들을 기준을 세워 나누고 언제 무엇을 공부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작고 가벼운 공부자료 만들기와 같은 방법으로 영단어 외우기 아니면 뭐 유기화학식 외우기 아니면 생명과학 회로 외우기 등의 분량을 쉬는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에 할당을 해버리면 본 자습 시간에는 더 주요 분량을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단 자료 자체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공부가 잘 안되는 시간을 주로 활용했으나 이 시간도 잠시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어야 하지 자료 정리를 했다고 뿌듯해하면서 시간을 날리는 경우는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럴 때도 있었기 때문이죠. 친구들과 자료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단어장에 단어가 정리된 사이트를 찾아서 그것을 다시 가공해 자료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니면 또 다른 친구가 필기 정리한 것을 공유해주면 그것을 받아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들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기간 한정으로만 이렇게 했고 사실 결국 그럴 때조차도 단어장을 뺐다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눈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와 휴식 사이에 적절한 시간 분배, 즉 보상과 재충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는 학교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